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내가 CCTV를 확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술에 앞서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이 알아야 할 수술실 CCTV에 대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무조건 촬영을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왜 설치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리수술, 의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수술실 내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즉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의무화 규정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술실 CCTV에서는 무엇을 찍는 것이냐? 규정과 정부 입장에 따르면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촬영해야 하고, 그것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는 HD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는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수술 참여자가 모두 나타나도록 촬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수술 참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대리수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두 나타나도록 촬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CCTV 촬영이 가능한 것인지, 자, 전신마취, 수면마취처럼 환자의 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수술에서만 CCTV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것과 달리 국소마취, 부분마취처럼 환자의 의식이 있는 수술인 경우에는 CCTV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 촬영을 하는 것의 기준은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의식이 없이 수술할 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응급수술, 고위험도의 수술인 경우에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응급한 수술이고 무엇이 고위험도 수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아 보여서 이 부분에 해석의 다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CCTV 촬영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CCTV 촬영을 진행합니다. 즉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CCTV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CCTV가 촬영되기를 원한다면 꼭 미리 촬영 요청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한다면 꼭 미리 촬영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CCTV 촬영 중에 녹음도 되는지, 자, 음성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진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음성 녹음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상 녹음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CCTV를 촬영한 뒤에 열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 촬영 자체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촬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을 열람하는 것은 마음대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규정한 경우에만 이 CCTV 촬영본을 열람하고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명백히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기관이 요청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을 위해 요청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만 촬영한 CCTV에 대해서 열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나 재판 업무라는 것은 결국 분쟁이 발생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리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 즉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CCTV를 확인하겠다라면서 요청한 경우에 열람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재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재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한 이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결국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CCTV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이것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 중재원을 통해서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냥 CCTV 촬영본을 달라고 하셔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법에 따르면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30일 보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30일 이내 이 CCTV 촬영본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간 이내에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다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내가 CCTV를 확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술에 앞서 수술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 CCTV 촬영 요청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는 아마 CCTV 촬영 요청서 이것을 아마 작성하시게 될 것인데 이것까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이제 CCTV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사전에 왜 거부하는 것인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한 뒤에 내가 어떠한 분쟁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해당 CCTV 촬영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의 영상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임의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 CCTV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에 바로 CCTV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언제 수술실 촬영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